to protect your soul. 존 케네디 툴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바보들의 결탁이라는 소설을 썼고, 이 소설은 1981년 퓰리처상 수상작입니다. 2006년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지난 25년간 출간된 최고의 미국 소설에서 6번째 순위에 랭크되었다고 합니다. 존 케네디 툴은 이 작품을 완성한 후에 강한 확신을 갖고 유명 출판사에 출간을 의뢰했지만 퇴짜를 맞습니다. 출판사들의 퇴짜, 어머니와의 불화 등의 요인으로 그는 32살의 나이로 자신의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후 아들의 유작 소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어머니는 고군분투합니다. 결국 출판의 기회를 얻고 퓰리처상 수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분명 본인은 확신을 했지만 출판사들은 불신했습니다. 결국 세상은 존 케네디 툴 본인의 확신이 옳았음을 알 수 있었지만 정작 본인만 그 사실을 알 수 없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믿고 있더라도 주변에서는 불신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불신은 불신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타인의 조언과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도 있겠지만 때로는 주변을 무시하고 본인만을 믿을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나를 믿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좀 더 자신을 믿고 믿는 만큼 더 열심히 잘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실수를 해버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지나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한 일을 누구나 한 번씩은 하죠. 아니 실은 수없이 하죠. 그런 이불킥 할 만한 창피한 일들이 1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문득 떠올라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며 괴로울 때도 있죠. 또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지나치게 신경 써서 떳떳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부당한 요구에 하기 싫은 일도 하게 되는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너무 신경 써서 스스로의 발전, 미래에 대한 도전에 방해받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드웨어, 생물학적, 진화적 측면, 이 소프트웨어, 사회, 문화, 경제 등의 측면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인류는 대부분의 시기를 굶주림과 싸워왔죠. 충분한 영양분을 제때 공급받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려고 합니다. 과거 인류에게 고칼로리 음식은 생존에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러기에 고탄수, 고지방, 음식을 좋아하도록 진화하게 됩니다. 아주 맛있게 느끼도록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찾아 먹게 되는, 그리고 이는 생존에 도움이 되게 되니까요. 반면 현대 인류는 오히려 너무 많은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 등 성인병이 목숨을 위협하는 시기죠. 인류가 패치가 이제 컴퓨터처럼 제때제때 이루어진다면 햄버거나 피자 같은 고칼로리 음식을 싫어하겠죠. 맛이 없다고 느끼도록 진화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현대 인류 역시 과거 인류와 같은 하드웨어를 공유하고 있기에 여전히 고칼로리 음식은 맛있습니다. 생존에 도움되는 좋은 것으로 인식하게 되죠. 우리 소프트웨어는 고칼로리 음식이 생존에 방해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 하드웨어는 고칼로리 음식은 생존에 큰 도움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괴리가 문제를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신경 써서 생기는 문제도 역시 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현대 인류에게 타인 하나하나의 존재는 대체 가능합니다. 크리티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예로 A 정육점 사장님과 싸우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정육점으로 옮기면 되니까요. 반면 과거 인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를 공급해주는 사냥꾼과 싸우게 된다면 고기 공급을 받는 데 있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너한테는 고기 안 줘. 이렇게 되어버리면 큰일입니다. 워낙 소규모 집단, 부족 사회이기에 대체할 다른 사냥꾼이 없죠. 다시 말해 현대 사회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대체 가능합니다. 반면 과거의 인류에게 타인의 존재는 아주 컸습니다. 워낙 소규모 집단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 생존에 있어 타인의 평판이 너무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부족을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집단에 잘 적응하며 부족에 도움을 주고 또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동물입니다. 호랑이처럼 단독으로 사냥하고 먹고 살 수 없는 존재죠. 그러기에 타인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타인을 너무 많이 신경 써야 했죠. 소프트웨어 상으로는 타인의 평판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생존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대체 가능합니다. 반면 하드웨어 상으로 타인의 평판은 우리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괴리가 문제입니다. 고칼로리 음식이 더 이상 우리가 살아남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 아니듯 타인의 평판 역시 우리가 살아남는 데 있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창피해하고 머뭇거리게 되고 눈치를 봐가며 제 할 일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신경 쓰이는 것은 우리 하드웨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타인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칼로리 음식이 더 이상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요. 타인의 평판을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일에 좀 더 집중해도 괜찮습니다. 복싱 선수들이나 격투기 선수들은 종종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명백히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과 싸우는 것이 핵심이자 본질인 것이 복싱이나 격투기인데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토익 점수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과 두 번째 시험에서 똑같이 800점을 받았습니다. 제 라이벌은 첫 시험에서 900점, 두 번째 시험에서는 700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저는 첫 시험에서는 라이벌에게 졌지만 두 번째 시험에서는 이겼죠. 아무 의미 없는 승리입니다. 내 영어 실력은 같은 800점이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상대방과 비교하자면 패배에서 승리로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지만 실은 나 자신은 전혀 변한 것이 없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 이것입니다. 내 실력 그 자체를 800점에서 900점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누군가와 점수를 비교했을 때 내가 높은지 낮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신과의 싸움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누군가와의 경쟁에서 승리, 패배, 이기고 지고 저런 양극의 느낌이 아니죠. 800점에서 801점, 802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남과 비교를 할까요? 비교하지 않아야지 하더라도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가 아무런 득이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저 사람 차는 벤츠네, 집은 어디네, 월급은 얼마네 비교하더라도 나의 상태는 전혀 변화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일단 저 사람이 벤츠를 타든 말든 내 차는 바뀌지 않고 저 사람이 강남에 살든 말든 내 집은 변하지 않죠. 비교는 현대 사회를 잘 살아가는 데 있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것은 바뀌지 않죠. 과거 인류 부족 사회에서는 지위가 상당히 중요했을 겁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한정되고 부족한 자원을 좀 더 많이 배분받을 수 있었을 것이니까요. 부족장의 가족이거나 사냥 실력이 뛰어나 지위가 높은 부족원들은 더 많은 자원을 배분받았을 겁니다. 지위가 높다는 것은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제가 부족 사회에서 지위가 낮았더라면 높은 지위의 사람이 자원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내 자원은 주는 것이 명백합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벤츠를 탄다고 해서 내 차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부족 사회에서는 저 사람이 고기를 가져가게 되면 나는 고기를 못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조건이었죠. 그러니까 지위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이 높으면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비교를 끊임없이 하며 사회적 지위에 대해 체크하고 민감하게 반응했어야 합니다. 비교가 생존에 유익한 전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교가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목숨이 달린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부족 사회의 한정된 자원 속에서 상대방의 높은 지위는 결국 내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목숨이 달린 부분이니 비교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벤츠 타든 강남에 살든 뭘 하든 그것 자체가 나를 굶기거나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비교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나에게 피해를 줍니다. 비교에 집착하기보다 더 멀리 보며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나가는 것, 나의 내실을 착실히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되었죠. 남과의 비교는 이제 더 이상 유용한 전략이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보디빌딩을 오랜 기간 했습니다. 그리 오래 살지 않은 제 인생 중 10년이 훌쩍 넘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보디빌딩이 있던 삶의 비중이 없던 삶의 비중에 비해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운동을 했습니다.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항상 핑계는 있었죠. 고2 때는 이제 내신이 진짜 반영이 되니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운동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 운동은 나중에 할 시간이 많다. 고3 때는 이제 수능이 코앞이니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운동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 운동은 나중에 할 시간이 많다. 재수 때는 재수를 실패하면 삼수는 실패나 다름없다.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운동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 운동은 나중에 할 시간이 많다. 대학생 때는 시험 성적을 잘 받지 못하면 유급을 하게 된다. 학비며 시간이며 손해보는 부분이 매우 크다. 운동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 운동은 나중에 할 시간이 많다. 사회에 나왔을 때는 출근하고 퇴근하면 몸이 피로한데 운동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 운동은 나중에 할 시간이 많을 거다. 이제 앞으로는 결혼을 하면 자식을 키우게 되면 개원을 하게 되면 등등 쭉 수많은 운동을 포기해야 할 이유들이 생겨나겠죠. 하지 않을 이유, 포기할 이유는 탄탄했죠. 다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때 저 모든 이유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저 역시 어떠한 일을 할 때 여러 안 되는 이유들을 무시합니다. 모든 안 되는 하기 싫은 이유들을 적어놓고 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부사 하나를 붙인 뒤 다시 적어 나가면 됩니다. 안 되는 이유들을 무시할 때부터 되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